우리들이 위선법도 요번하고 이제 한 번 정도 더 하고, 이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학생 교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나머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이제 또 대학생 교육도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정전 무시선법 원문에 보면 이 법이 힘이 어려운 것 같으나 그랬군요.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파는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우차의 처소를 택하고 동정을 말하리요 돼 있군요. 그러면 닦는 법을 자상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이 내용을 자꾸 읽고 외워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새기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동정간 분리선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선법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 그냥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다리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닦는 법만 자세히 하려고 보면 괭이를 농부도 선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취를 든 공장도 엔지니어도 할 수 있고 점원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산업공상이 전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내왕하면서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집에서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의 처소를 택하고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법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으면 너무나 쉬운 것이다. 모르면 어려운데 알면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도노점수라 그래요. 먼저 깨치고 차차하로 공부한다. 도노, 단박에 그 원리를 깨쳐야 된다. 이곳에서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것은 원리를 깨치라. 이게 원리를 깨쳐라.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쉽잖아요. 안 쉬워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알면 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냐? 아는 것은 참 연구를 해봐야 되고 법문을 들어야 되고 이제 이제 막 이렇게 해봐야 된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단련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도노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을 깨달으면 그동안의 번뇌 망상이고 업력이 그냥 싹 달아나버려. 한순간에 달아나버려. 알고 보면 한순간에 달아나버려요. 그런데 그 모르면 그냥 수천만 겁을 그냥 그 속에서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는데 그러니까 자꾸 지혜를 밝히고 법문을 듣고 다리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스승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 지도를 받아.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말이에요. 여기 지나가고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처음으로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거든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게 선의 핵심이에요. 어느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해서 마치 저 소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해보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긴 아는 것 같은 해보려면 안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마음에 고삐를 놓고 보면 도심을 상하게 되느니라. 내가 도를 닦아서 참된 본성을 찾아서 참 불도를 이루려 하는 게 도심인데 그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당한단 말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당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 오늘은 선빵 힘든데 그냥 가지 말아 버리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가끔 있죠. 예, 예. 그런 거 없어요? 아이 아무것도 그렇구나. 어? 언제든지 오고 싶어요. 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 번, 그냥 그만, 안 해야죠. 안 해버린데, 마침 그때 뭐 어떤 법문을 했는데, 그거만 알았으면 될 뻔인데, 그걸 몰라갖고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내가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문은 자꾸 빼먹으면 안 돼. 빼먹으면 안 돼. 그랬거든요. 빼먹으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보면 막 엄청난 법문을 많이 읽었다. 이거 막 이렇게 쌓였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읽었나 했는데 그때는 그냥 뜻도 모르고 막 계속 법문이 좋아서 읽은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뜻을 그러다 보니까 깨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알아지는 것이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어떻게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막 법문만 외우고 읽고 해서 안 되겠고 뜻을 실제로 체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오면 그렇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자산 상사께서 아주 잘 해놨어요. 지난번 토요일에도 했는데 이거 한번 더 들어도 돼요. 이 부분이야말로 선을 착수한 사람들에게 유의해야 할 핵심적인로 알려준 분이다. 그때 늦게 왔잖아요. 그쵸? 지난 토요일에. 그러니까 이거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읽고 읽고 또 읽고, 응?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워서 완전히 머리에 입력될 때까지 하고 입력 후에도 다시 놓치지 아니하고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처럼 간직하고 다니야 한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그 법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 그러니까 금강에 수지독성하라 그랬거든요. 수지독성. 수지독성. 수지라는 것은 이렇게 배워서 마음에 새겨서 읽고 외우고 그냥 단련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가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문을, 응? 그게 저절로 되면은 응? 대부분의 외웠다 할 수 있습니까? 응? 그렇지. 이 참, 어리 영 신통한 말을 자꾸 하냐. 그러니까 읽고 읽고 또 읽고 법문을 갖고 자꾸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중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엄청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나 6학년 때 막 시험 공부를 해갖고 이제 대연중학교가 충남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막 6학년 되면 전부 다 막 공부를 밤낮 없이 막 정말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5학년 때까지 안 해. 6학년 되면 막 공부를 난리 나요. 그렇죠?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 딱 들어오니까 전부 공부 잘하는 애들 막 모인 거예요. 그 엄청 긴장이 됐잖아요. 긴장이 됐으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뭐를 해요? 그 뭐죠? 노트 학교에 배우고 그래 읽어봐요. 또 일주일 있다 또 심심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뭐 시험 한 달인가 한 달 반 있으면 시험 보는데 한 5번 6번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더니 그냥 거의 완전히 외워진 거예요. 완전히. 응? 그러니까 완전히 외워지니까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다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랬는데 자꾸 배운 거를 읽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니까 이게 딱 자신이 생기다. 세상에 이건 아무 되겠다 이제 자신이 생겨. 공부는 그냥 아무 다심잡념이 없이 그냥 공부에 머리 받아 보면 이제 원리를 알아지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기 덕선이가 아이고 나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논문을 받으면 모르겠대요. 그거는 몰입을 안 해도 집중이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하면 논문을 보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재밌는 게 어디냐.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기 싫고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란 한 군데로 가야지 두 군데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로 좀 가고 있어. 놀고 싶고 뭐 하고 어디 가고 싶고 하니까 이게 일로 가니까 이게 안 잡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이스트 서울에 올라오고서는요.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뭐 동창도 만나고 그래 뭐 이렇게 했어요. 어? 동창 만나고 했어. 근데 그렇게 그냥 머물게 다니고 대사하는 거 보고부터 그냥 일체를 다 끊어버렸어요. 동창이 뭐고 영화 가는 거 뭐고 뭐 싹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집중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어요.
응?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나 있죠. 유튜브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막 뒤집치고 이렇게 공부만 해야 된다니까. 막 집중을 해야 한다니까. 그럼 무슨 병원에 갈 것도 없이 다 떨어져 버려 그냥. 하는가 날라가 버려. 응? 공부에 바빠 죽겠는데 엄마가 뭐 하는 거 무슨 짜증이 왜 나요? 그냥 공부만 하고 거기만 집중하는데 짜증이 날 겨를이 없어. 겨를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매일 시험, 거의 매일 시험 봐요. 그냥 아침에 7시 막 깜깜할 때 나가서 저녁 깜깜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집에서 한 4시간, 3시간 있는데 숙제를 막 이렇게 내줘요. 그럼 막 그거 숙제하다 보면 뭐 12시가 돼 가는데 막 다음날 시험 보면 시험 공부해야죠. 어유 막 그런데 이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많이 못 자요. 그러니까 막 졸려 죽겠다. 그래도 그냥 박박하고 안 졸라고 해갖고 막 공부를 했는데 막 아무리 하루는 그래. 아무리 눈을 뜰래다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거 자자. 할 수 없다. 이거는 방법이야. 눈에 들어오질 않아. 글자가 졸리니까. 그래 자고 내일 7시에 학교 가는데 6시에 일어나서 응?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6시 일어나자고. 딱 일어났는데 몇 시요? 6시 50분이야. 학교 갈 시간인데 얼마 안 남았어. 밥 먹고 하려면 10분도 안 남았어. 이러니 큰일 났어. 이거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울었어요. 내가 이거 일을 어떻게 한다냐, 이거. 일을 어떻게 한다는데.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한다냐. 울고 있으니 우리 누나가 야, 울 시간에 공부해라, 울 시간에.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 오늘 딱 그치고 막 그때부터 10분간 공부하고 내가 울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하고 다녔다니까. 일하고. 그냥 일심이 완전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졸릴 때 말고 어떤 때는 내가 6시 일어나지 하고 딱 일어나면 시계가 6시에 딱 와 있어요. 이거 왜딱와 있어, 6시에. 나 집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집중이 그렇게, 응? 집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월, 12월 되니까요. 그냥 완전 일침 집중되니까 갑자기 성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낳기 전에 어디 있었더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더라?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낳기 전에 없다 그러면 없는 게, 막 이런 게 다 뭐, 윙과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요. 그리고 1년만 집중, 1년만 집중하면 인과고 불땡물놀이고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응?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봐, 응? 한번 해봐. 해볼 거야? 해보겠습니다. 응. 거기 덕선이하고 누가 더 잘하냐면 응? 그동안에 근데 덕선이가 이 공보다 널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해갖고 하면 이겨버려야지. 제가 답변을 주셨다고요? 이긴다고요. 이긴다고요? 공부를 이겨먹어야지. 서울대 학생 하면 이겨먹어야지. 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 한번 해봐야지. 가능한지 안 한지 대결을 해봐야지요. 대결을 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누가 잘하나.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공부만 해야 된다니까. 어디든 뭐 짜증내고 뭐 엄마가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응? 저는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응. 그만큼 더 공부하면 돼요. 알았어. 뭐 서울대 안 가도 되니까는 난 집에서 있으면 되니까. 테레비 완전히 끊고 뭐 유튜브 끊고 다 끊고 이거만 공부하라니까. 이 막 그냥 교전만 봐요. 지금은 뭐 공부할 거 없잖아요. 대학교니 교전만 받고 막 외우고 막 난리를 부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 된다.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읽고 머리 완전히 입력해서 입력한 후에도 놓치지 말고 일제치 간직하고 다녀야 할 상황이다. 요걸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되거든요. 그게 원학지민 성교육 책 그때 다 하는 게 내가 그때 그 책 쓴 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그 사이에 다 하는 거. 그거 그냥 내중에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거든요. 쓴 거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심이에요, 신심. 신심. 믿는 마음이에요. 그때는 누구든지 내가 딱 붙들면 그냥 공부 잘하게 만들. 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어머니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시험 공부를 했는데 목적이 고대를 가고 싶대요. 응? 그래서 나보고 좀 가르쳐. 얘좀내 좀 가르쳐줘라 이게요. 그럼 뭐 와라. 내가 한 달을 팍 독공을 시켰더니 고대 팍 들어가 버려요. 응? 이건 고대 같은 게 일이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는 한 달만 시키면 팍 들어가요. 그랬거든. 그때 진짜 자신 있어. 응? 근데 뭐 준모 하나 뭐 문제도 없어. 준모 전무 출신인 건 일도 없어. 그냥 내 말만 팍 들으면 전무신 합격하는 거야. 그 내가 얘를 전무신 시키려고 1년을 팍 눌렀더니 그냥 이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사냐고 뛰쳐나간 거야. 내가 바깥에 나가면 그래도 회장도 청년 회장도 했고 참 근단다라고 대우받고 하는데 여기서 맨날 청소만 하고 뭐 이러면 내가 왜 이렇게 머저리 같이 이렇게 하고 사냐고 뛰쳐나가고 그랬어. 그래야 박사과정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지금 10년 있었으면 지금 교무됐다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거 같아요? 그때 뭐 사람 트집 잡고 뭐 어쩌고 해봐라 그러잖아요. 어? 그래도 그냥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나 근질근질해 나가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 막 보니까 그러더니 뭔지 나는 그래도 이제 붙들라고 했더니 오늘 탁 뛰쳐나갔더라니까. 아, 이거 뭐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 공부하다 뛰쳐나간 거예요. 응? 누구지? 도연이 만덕산 갔다가 도망가 버렸어. 아니 오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 형이 너 타령했구나 타령 훈련 들어가 훈련 들어가 나왔으니까 타령했구나 그러더니 군대 타령했구나. 아이 그러니 어떻게 해. 그러더니 난 진짜 갑부인 줄 알았어요. 어디 천주교 갑부래 원불교 안 되겠다 갑부래 그때 그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비결이라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한번 해봐요. 네. 한번 해보지. 그 지켜야 되는데. 여기 엄마가 듣고 있어요. 응? 너 엄마 진짜 짜증내면 너 약속한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빛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 자산 상담이 이걸 알으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나도 이걸 들으면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뭐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막 뭐 딴 거 없어 막特공을 하는 거예요. 자산 상담이 특공을 했어요. 응? 특공을 했어. 여기에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이 라 했으나 실제로 상당한 세월 동안 선을 하였어도 마음이 마음대로 잡히지 않는다. 나의 마음을 잡아매고자 하나 잡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왔다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실로 가관이다. 그냥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이 공부 어느 정도 한다라고 치고 좀 잡혔어요. 근데 잡혀갖고도 그냥 특공을 한번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급하면 특공해요. 다급하면 어떻게 돼요? 덕선이가요. 지금 공부하기 싫다고 했는데 어? 이거 지난번 석사인데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뭐 여유 있게 공부를 했어. 근데 한 달이 딱 남았는데, 한 달 있으면 잘못하면 유급하면 6개월이, 뭐, 6개월을, 6개, 중간 졸업하면요, 대학교도 못 가요. 티오가 없어, 서울대학교도. 그때 딱 졸업해야지. 이게 다급했거든. 해놓고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 없이 한 달을 그냥 막 밤새웠어. 그래도 안 죽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한 달 밤새웠는데 왜 안 죽어? 열심히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논문밖에 없어. 논문. 그러고 맨날 우고, 그때 내가 없었어요. 억울해요. 그게 진짜요. 그게 본질이요. 내가 없는 게 본질. 무화가 본질 아니야? 그게 무화가 된 건데, 그게 억울해. 내가 없는 게 억울해. 그때는 내가 없었어요. 억울해. 억울해. 뭘 억울해요. 무한데. 그게 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제가 거예요. 빨리 깨쳐야 되겠네. 그렇지. 그래도 덕선이는 그렇게 한 달간 밤새고 하는 공부한 전력이 있어. 한번 발분했다면 확 그렇게 가는 거야. 본인이 앵간해갖고 안 못 따라가.
오, 저거 잘하네. 안 되겠다 하면 탁 하면 큰일 나요. 제 안에 힘이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척하고 해야 돼요. 하는 척하면 금방 따라가 버려. 안 돼.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랑 그렇다. 옛날에 나도 저기 뭐야 그 재판을 하는데요. 일주일 만에 뭐를 써놔야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많아갖고 일주일이 안 되더라고. 이걸 어떻게 읽고 그걸 일주일 만에 써내요. 그 판다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일주일에 꼬박 밥도 안 먹고 일주일에 꼬박 샜어. 그것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고 딱 마지막 끝내놓고 잠을 자니까 하늘이 근데 별이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별이. 저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막 하늘에 그리 별이 많아. 아 이게 무슨 좋은 직전이야 했더니 아 이게 재판이 딱 이겨버렸잖아요. 제가 이겨버렸어. 아 그때는 뭐 이거 큰일 났어요. 그거 떼끼면 뭐 돈을 70억 날리는 거예요. 72억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걔들이 막 뺏어가려고 그렇게 했거든. 이좀 불법으로 해갖고 회장 선거를 안 했거든요. 회장 선거를 안 해갖고 지나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집중이 되면요. 응?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해보기가 막 바쁘다고 집중하는데 이게 보니까 집중이 덜 됐어 해갖고 막 불평이 많아. 뭐 내가 너무 바빠. 막 내가 그게 아니라 그냥 더 집중해갖고 그런 생각도 없더라고. 막 한 거요.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안 된다. 그냥 더 집중해서 뭐 바쁜 것도 배운 것도 이렇게 좀 하라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하는 나를 갖다 무시한다고 뭐라. 그래서 전부 그렇게 그들은 해야 돼. 이 나의 마음을 잡아먹고자는 안 잡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잡으면은 순서가 있다. 이것은 소에 비유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미젖을 먹고 자라면 다리에 힘이 생기면 바쁘게 뛰어다니고 달리고 다 한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봤단 말이에요. 소 낳는 것도 보고 망아지 코를 안 끼고 다니고 막 지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따라서. 근데 이게 이 정도 커면요. 그 다음에 이걸 잡으려도 안 잡혀. 막 등치가 힘이 세갖고. 그럼 어떻게 되냐. 도저히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번뇌가 업이 커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의 주인이 작심을 하고 소를 잡아매서 길들여야 하는데 코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코가 있잖아요. 거기다 구멍을 빵 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처음에. 예? 구멍을 뚫고 내쪽에 이게 낙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란 나무로 생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어요. 그걸 딱 끼워요. 응? 둥어를 이렇게 딱 끼워서 이걸 딱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빠지게. 이걸 뭐야. 그걸 둘레라 그래, 둘레. 거기다가 줄을 딱 매요. 줄을 딱. 그걸 사람이 딱 붙들고 있으면 소가 갈라 그러면 이걸 딱 잡 당기고 코를 확 당기기 때문에 지 아무리 힘이 세도 꼼짝 못해요. 코를 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코가 아프게 꼼짝 못해. 이게 둘에다 코비를 이렇게 끼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린 다 보고 어릴 때 다 자랐대요. 이게 그렇게 큰 소도 꼼짝 못하고 바깥으로 가려면 가고 그냥 그게 사람들이 지혜요. 그러니까 말하면 서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양에도. 동양엔 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응? 서양 이렇게 하고 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소꿉비리 든다 이거. 그랬는데 그냥 도망가려고 콱 붙들면 돼. 그것만 붙들면 아무 괜찮아. 놓치면 안 되는데 붙들면 상관이 없네. 곱비.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길들임이 필요한 마음의 소가 있어. 마음. 이건 길들여야 돼. 길이 안 든 마음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길들여야 할 스승이, 마음속에 내 마음을 길들여야겠다는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와 주인을 연결하는 곱비가 있단 말이야. 줄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줄을 놓으면 지 맘대로 가요. 줄을 붙들면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다가 어떻게 돼? 곱비를 끼워갖고 내가 줄을 콱 매야 돼. 근데 이 줄이 뭐예요? 법줄이라고 합니다. 법줄. 스승님과 나 사이에 있는 줄이에요.
그럼 법줄이 먹었어요. 어떻게 스승님하고 나하고 연결해? 그게 믿음이에요. 법줄이, 믿음이 없으면 이 줄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지 맘대로 다니지. 이게 안 돼요. 줄이 있으면 그 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스승님이 안 된다고 탁 막으면 딱 수습하는 거예요. 안 수습하면 이게 아프잖아. 코가 딱 붙들면 돼요. 아무리 큰 소도 딱 붙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삐를 놓으면 안 돼요. 고삐를 놓는 순간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소가 있죠. 지 맘대로 하는 마음소. 마음의 스승. 여기 배워서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스승이 있고 그다음 그거를 딱 뭐예요? 잡아야 된다. 응? 마음소가 있고 스승이 있고 하지만 고삐를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고삐를 붙들어라. 요게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삐를 붙들고 절대로 안 놓칩니다. 언제부터? 대학원 때 대산동산 붙들고 지금까지 안 놓쳤어요. 붙들고 안 놓쳐. 일로 가려니까 아닌 대로 가려면 탁 붙들어서 안 된다. 일로 가려면 안 된다. 일로 가려면 안 된다. 탕이 날라도 안 된다. 게을러도 안 된다. 그게 탁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길이 된다. 이게 삼박자가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믿음, 마음속, 마음으로 마음속. 그다음에 그 마음속을 길들이게 하는 주인, 주인이 네. 그다음에 고삐, 그 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줄은 뭐냐? 믿음이에요. 어? 믿음이 없으면 스승님 말씀 소용없어요. 날아가 버려. 근데 믿음이 탁 세우면 딱 붙들어야 돼.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어릴 때부터 내가 전생산가 불교로 하면 괜히 좋아. 우리 증조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뭐 우리 증조할머니가 맨날 뭐 끝나 원불교인지 불교인지도 모르고 맨날 연불하고 뭐 있으면 거기서 살았어.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지 옛날에는 라디오를 틀면 이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막 소설을 읽어줘. 그게 엄청 재밌어. 근데 뭐를 읽어주냐? 손오공을 읽어줘. 엄청 그 다음날 뭐가 올까? 다음날 뭐가 엄청 재밌어. 손오공을 아침이 되면 10분 읽어주는 거예요. 손오공이 뭐 삼장법사고 어디를 가는데 마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고 뜨면 너무 재밌어. 그걸 막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막 그 때만 되면 너무 재밌어갖고 들으려고 그래, 나죠. 한 10분 읽어줘. 그런데 왜 거기 이제 부처님이 나오고 뭐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뭐 손오공이 나오고 뭐 별별 게 나오고 너무나 그때 그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손오공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냐 4학년 때 5학년 거의 1년간 그것만 들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재밌어. 영화 나왔다면 손오공 보러 가고 막 그래. 그게 이제 그 삼장법사가 당나라 때 거기 가는 거를 갖다 소설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 마귀라는 거 그때 실제 마귀가 진짜로 나타나고 막 그렇게 했는. 그래도 딴 건 보지 말고 손오공 한번 읽어봐. 서유기. 그 너무 재밌어요. 그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돼, 책을.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도 삼국지는 읽어보라 그래요. 삼국지. 응? 삼국지는 읽어보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고 다른 거 아니고 삼국지 읽어보라. 삼국지도 너무 재밌어. 옛날에 시골에서 깜깜한데 촛불 켜놓고 한 사람이 탁 읽어요. 그러면 탁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소설책 읽고.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사이에 그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잘 생겼어요. 있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4학년책에 부처님이 나와. 부처님 전생사가 나왔어. 전생사가 나. 4학년 교과서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게? 부처님이 옛날에 무슨 선인으로 있을 때 이게 딱 서 있는데 어떤 야차가 지나가다가 무슨 계문을 이렇게 개송을 해. 근데 들으니까 법문이요. 근데 마지막에 하려다 끝이었어. 그래서 뭐 아니 그거 마지막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그거 좀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배고파서 그냥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잡아 먹히면 해줄 거요? 그랬더니 나가 배가 그건 내가 말해주면 네가 잡아 먹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죠. 그 법문 들으려고 잡아 먹히기로 했다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학위 교과서에 그게 나왔다니까요. 어? 뭐 책이 나왔어. 그래서
이 부처님은 어떤 사람인데 법문 하나 들으라고 자기 몸을 바치냐. 얘가 신심이 엄청 이렇게 생긴 거예요. 4학년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게 있는데 그러다 대산용선을 보는데요. 웬 저 부처님이 저기 계신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야. 나는 딱 부처님을 보이더라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겨갖고 그냥 지극한 믿음. 이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생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그렇게 돼갖고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러면 그 한번 해볼까? 네. 따라볼까? 응? 그렇게 하면 전무치면 되는데. 응? 네. 그렇지. 응. 저의 의견도 공유할 수 있나요? 뭔데? 아니, 그러니까 막 궁금한 게 있거나 응. 솔직하게 될 거. 그 끝나고 해야지. 지금은 시간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그래. 필수적 세 가지는 길들여야 할 대상, 중생상. 그 다음에 이를 주관하는 주인공, 발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양계를 이어줄 콧비, 법줄. 법줄은 신심입니다. 신심. 신심은 어떻게 되냐. 그래, 옛날에 그 대종사님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목침이 되라. 목침이 되라. 그래. 무슨 소리냐. 응? 옛날에 목침이란 걸 배고 잤어요. 베개도 없어. 목침을 배고 잤어. 나무로 이렇게 베개를 만들어. 목침이라고. 요새 누가 나무 베개 배우잖아. 어디 베개도 없는지 나무를 베고 잤다. 근데 낮잠 잘 때는 나무 베고 자는 게 쳐요. 낮잠 잘 때 주로 후이도 목침 있다. 베고 자. 응? 후이님, 응? 후이님. 그래서 그런데 목수가 목침을 깎을 때 이렇게 깎든 저렇게 깎든 맘대로 맡겨야지 목수가 깎지. 요렇게 깎으시 요렇게 깎으시면 안 된다 이거. 목침과 같이 그냥 딱 목수한테 맡겨버려라 이거예요. 나는 요런 사람이니까 요렇게 지도하시오. 요렇게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덕선이 맨날 보면요. 싹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통과만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묻긴 물어. 근데 속에는 다 갖고 있어.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내가 그거 보이는데 그거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아이, 가라. 그랬더니, 아따, 영사님, 가라고 왔다고 신났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백지가 돼갖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고 하면 내가 딱 가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딱 가야지. 요거 우리 딱 마음 먹고 오면 어떻게 이걸 내가 속이 보이는데 이거 안 가라고 해. 아이 가버려라 그랬더니 어이 우사님이 나한테 가라고 허락했다. 요러가 그건 목침이 아니야. 목침이 아니고 딱 비우고 와서 그냥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남이 하고 싫은 거 뭐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라 안 그러거든. 그런데 이게 마음을 비워야 목침이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나? 네. 어? 그렇지 마음을 비워야 된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래도 말을 잘 들은 것 같아. 사람이 중생심이 기승을 부릴 때마다 가혹한 죄지 확 붙들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붙들면 돼요. 딱 붙들면. 그만 붙들면 돼요. 그거를 놓친 그거를 놓쳐갖고 아이 대학교 들어오면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학교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딴 엄한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딱 붙들어야 된다. 딱 붙들어서 그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길들기 전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제일 문제는 방심이에요. 마음을 놓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는 순간 이전까지 공부가 딱 무너져. 이렇게 할 테니까 간단해. 공부는 간단해. 그냥 독공을 하고 그냥 탁 뼈를 붙들고 그냥 일심적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1년만 해. 1년만 해. 응? 여기 1년 했거든요. 그럼 1년 반만 해. 응? 낫죠. 그래도 1년 반은 해야지. 2년은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 조무신 면접이라 하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조무신 가면 또 인상부터 딱 본단 말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짜증 부렸냐 안 부렸냐 이게 다 본단 말이에요. 교무님들 딱 투실해서 보면 알아요. 얘는 어머님한테 그냥 짜증 부리고 했구나.
그럼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1년은 따중도 안 버리고 화도 안 내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거 부리고 있으면 아 이거 그 선생님들의 귀신이야. 탁 보면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두 번 떨어지면 다 이상 두 번 떨어져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떨어지면 그냥 안 돼. 한 번 떨어지면 봐주는 건데 어? 한 번은 그냥 봐주고 있는데 두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엔 세 번째 안 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부터 해야죠. 떨어지면 그다음 안 돼. 그래. 그래갖고 내가 봐서 되겠다 하고 하면 될 거고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지난번 2년 전, 3년 전 한 번씩 하겠다 내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 그랬더니 가다가 말고 엉원대로 가는데 야, 이 저러다 안 되겠네. 내가 안 되겠네 생각이 됐어.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투표해보면 알아요. 되겠냐 안 되겠냐 투표해보면 딱 100% 나오면 되는 거고 이게 반 이상 뭐 몇 표 안 나와 안 되겠네 하는 사람 몇 명 나오면 안 돼. 다른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응? 알았어요? 응. 알아 오늘 그만해.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여기만 쳐다보냐. 엄마가 따라오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딴 사람은 볼 수가 없고 여기만 쳐다보냐. 뒤에다 봐. 뒤에. 그래, 이게 사람이 조금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 많이 나오면 여기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잘 됐어요. 오늘 그만. 시간이 됐으니까.